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7페이지 쪽 이제 뒤에 할 건데, 앞에 배웠던 게 그때 그냥 일반 커피였다면 지금 TOP라 그랬죠. 그래서 이번부터는 기후와 기후 요소를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에 이제 다양한 나라들이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이 기후와 기상을 비우는 이유는 날씨가 이제 보통 그 나라의 특징을 정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킹스맨 같은 데서 보면 영국의 매너의 상징이 실제로는 이제 이 기후와 기상에 관련된 것들이 많다. 유명한 브랜드도 뭐 그런 게 유명하다라는 것처럼 이제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기후와 기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기후와 기상 써 있는데, 자, 1번은 어떤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매년 되풀이되는 대기현상의 종합적인 평균 상태라고 써 있고, 2번에서는 모든 현상의 날씨를 의미한다고 써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일반적으로 그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의미에서 여기 첫 번째에서는 이제 기후라고 표현을 해요. 기후.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종합적인 평균 상태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종합된 누적된 데이터를 기후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8월 되면 날씨가 어떻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야. 8월에는 덥고 습하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게 이 기후라는 거고, 두 번째는 날씨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기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뉴스 끝나고 날씨 알려주는 사람을 기상캐스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가 오늘의 날씨를 말씀해준다. 그리고 그걸 말해주는 용어가 기상이기 때문에 그 기상캐스터라는 사람이 날씨가 어떻다라고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게 뭐야? 바람은 어떻게 불고 구름은 많이 끼겠으며 눈은 쪽 얼만큼 오고 비가 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기 중에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후는요, 우리 계절 생각하면 돼요. 오랜 시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되어 있고 종합적인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 기상은 그날 하루, 그러니까 보통 하루 단위나 뭐 일주일 단위의 짧은 기간에 나타나는 현상을 지칭한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기후 요소라고 있는데, 기후를 구성하는 요소래.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구성되어 있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라는 거지.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온, 두 번째는 바람, 세 번째는 강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여기서 플러스로 이제 습도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 이 세 가지를 지칭해서 기후의 3요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플러스로 해서 4요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제 첫 번째 기온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기온은요, 자, 지구가 어떻게 되면서 일변화가 나타난다고 써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구가 이 낮과 밤이 반복되는 건 지구가 뭐해서 그런 거야? 자전에서 그런 거잖아. 그래서 지구의 자전으로 일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공전에 의해서 연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전은 지구 자체가 이렇게 돌면서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해가 지고 나타나는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요. 공전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걸 공전이라고 하는데, 자전은 스스로 도는 거고, 그래서 태양을 돌면서 나타나는 공전에 의해서 연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빈칸은요,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햇빛이에요. 햇빛. 그래서 햇빛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이제 복사 에너지가 많으면 덥고 복사 에너지가 적으면 춥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열 적도라는 얘기가 처음 나오고, 양극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라고 써 있는데, 우리 아까 적도 전에 배웠었는데, 적도는요 가로선이거든요. 그래서 적도가 0도인 곳이 가장 그 적도선이라고 지칭을 해요. 근데 여기서 열적도라는 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0도는 이제 적도를 지칭하게 되는데, 그런데 열적도는요,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을 이은 선이야. 그러니까 가장 뜨거운 적도란 뜻이죠. 그래서 이 일반적인 우리가 위도 0도보다는 다르게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이 열적도선은. 그러니까 이 열적도는 가장 더운 곳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열적도에서 양극으로 갈수록 기온은 낮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뭐 전체적인 의미를 봤을 때 이 열 이렇게 삭제해도 돼요. 그냥 적도에서 양극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열적도는 지구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지역을 선으로 연결한 선이다. 그래서 적도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열적도의 포인트고요. 이제 곡선을 이루게 되죠. 두 번째는 바람인데요. 바람은 공기에, 이 바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공기가 위로도 움직일 수도 있고 옆으로도 움직일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바람은요, 수평적인 움직임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그 바람 공기의 수평적인 움직임을 바람, 그다음에 뭐 수직적인 움직임은 대류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이 공기의 수평적인 좌우, 그러니까 이 수평적이라는 건 좌우로 움직이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사람 서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슝 불면 이렇게 앞에서 막 오거나 뒤에서 막 바람이 불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바람은 공기의 수평적인 움직임이고 기온 차이에 따른 기압 차이가 공기를 움직이게 한다라고 해서 바람은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고기압, 기압이 높은 곳이면 이 압력이 누르고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뭐 이쪽이 A라는 곳이 있고 이쪽이 B라는 곳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은 고기압이야. 압력이 높아. 그래서 이 공기 덩어리들이 이렇게 눌려 있어. 그리고 B는 상대적으로 눌려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 A에서 B로 바람이 이동하게 되는 거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간다. 이게 그 기상에서 가장 기초니까 이 패턴은 꼭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오른쪽에 보면 이 지도 제가 큰 거 하나 갖고 왔죠. 이게 뭐냐면 이제 그림이 잘 안 보이면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얘가 그 우리 전 지구적인 바람 순환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가 좀 오래 걸리니까 이거는 요 위에 바람 끝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강수인데요. 강수는 대기 중에 수증기가 눈, 비, 우박의 형태로 지표에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수량은 저희도 지역과 남북이 50도 선에서 많고 남북이 30도 부분에 극지방이 적다 이런 얘기가 써 있는데 요 이유가 이제 여기서 찾아볼 거기 때문에 일단 강수가 수증기가 변한 거다라고 먼저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요 그림 자세히 봅시다. 자,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이 영도라는 게 이렇게 있어. 이렇게 영도. 그리고 영도 부분은 가장 뜨겁다 그랬죠? 자, 공기가 뜨거워지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공기는 뜨거워지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너네 그 여름철에 에어컨 틀어놨을 때 에어컨을 위에다 설치하는 이유가 위에서 찬바람을 쐬면 이게 밑으로 쭉 깔리거든. 그러니까 밑에서 나오면 찬 공기가 밑에만 있으니까 위에는 덥게 되는데 그래서 뜨거운 공기 찬 공기가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공기 전체가 시원해진다. 그래서 그 학교나 이런 데 보면 다 에어컨을 천장에 붙여 놓은 거죠. 실제로 에어컨들 가정에 출시되는 거 보면 다 높이가 이제 좀 키가 크게 나오는 이유가 더 시원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적도 지역이 뜨거우니까 공기가 위로 이렇게 상승을 해.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우주로 뻗어나가지 못하고요. 대기권이라는 곳에 막혀요. 그러니까 얘가 밑에서는 계속 올려보내는데 위에가 막혀 있으니까 얘가 양옆으로 자연스럽게 퍼지겠지. 이렇게 천장에 막혀서 그러다가 쭉 가다가 위에는 우리 그 아까 그때 그 언급은 잠깐 했었지만 밑에서도 할 거예요. 자, 고도가 올라가면 기온은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공기가 위로 쭉 올라가다가 그 대기권 끝에까지 가면 온도가 이제 차가워지거든. 그 막혀 있으니까 옆으로 퍼지면서 얘가 식어가는 거야. 그러다가 차가워지니까 언제부터 이쪽 부분부터 이렇게 하강하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남북의 30도 부분이야. 자, 그리고 극지방은 90도니까 여기가 온도가 뜨겁고 여기 온도가 차갑잖아. 여기는 매우 춥단 말이야. 추우니까 공기들이 다 밑으로 내려가. 그래서 막 하강해서 쭉 퍼져가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도 하강을 하고 이쪽에서도 두 군데에서 지금 하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극 30도 부분과 극지방에서는 강수가 적다고 나오는 이유인데 이게 하강기류 때문에 그래요. 자, 30도 부분은 올라갔던 애들이 내려오면서 하강기류가 만들어지고 극고기압 때는 그러니까 극조위방은 추워서 하강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강기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돼서 강수가 적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수증기가 밑에 깔려 있어. 자, 이렇게 공기가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이 있는데 수증기가 이렇게 지표 중력 때문에 얘네들도 밑에 이렇게 깔려 있거든. 그런데 이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위로 올라갔다 얼어서 떨어져서 물방울로 묻히고 내려오는 게 강수거든요. 그런데 얘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올라가게 되면 비가 내리는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냥 이 상태로 유지가 되면 애가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하강기류가 발생하면서 공기가 위에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야. B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이 수증기가 올라가고 싶어도 위에서 큰 바람이 밀어내리니까 얘가 올라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강수 현상이 없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남북의 30도랑 극지방은 적으니까 이 남북의 30도는 비가 안 온다는 소리고 그럼 보통 뭐가 나타나겠어? 사막에 나타난다는 소리죠.
뒤에서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다시 위로 가서 이렇게 하강기류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고, 그 기압의 이 대기 대순환의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데, 얘네도 이 차가운 공기 내려갔을 거냐.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고 돌아가고, 이쪽에서도 이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다가 얘랑 둘이 이렇게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찬 공기가 밀려오고 얘 식어가는 공기가 두 개가 이렇게 쭈르륵 오다가 탕 부딪혔어. 위로 또 올라가겠지. 그래서 또 이쪽 부분에서는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 두 군데, 내려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C는 정확하게 따지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겠죠? 내려가서 딱 만나서 옆으로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거니까 내려가는 부분이 두 군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내려가는 부분, 올라가는 부분, 이거 나중에 그 나라가 어디 쪽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는 거니까 그거를 잘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기후 요인. 아까 요소는요, 날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래서 우리 기상캐스터가 그러니까 기후 요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거야. 그래서 기온은 어떻고요, 바람은 어떻게 되고요, 비는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라고 보시면 되고, 기후 요인은 왜 그렇게 지역적으로 그런 기상이 나타나느냐, 근본적인 이유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 근본적인 이유에 기후 요소의 지역 간의 차이를 영향을 주는 요인,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가 이 기후 요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 이 기후 요인이 아마 제일 중요할 거야. 왜냐면 그 기후가 왜 생기는지가 나타나게 되면, 그럼 우리가 그 지역에 직접 안 가봐도 그런 기후 요인들이 있다면 이 지역은 비가 올 것이야, 비가 오지 않을 것이야 라는 게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기후 요인을 통해서 그 날씨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후 요인을 중요시하게 이런 요인에서는 이런 날씨가 나타난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커피 먹으면서 생각났는데, 우리 그 수업 마지막에 원산지 나라 찍어서 보내고 나갔잖아요. 나중에 그 나라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면 놀랄 거예요. 우리 그걸로 활동할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나라를 찍었냐에 따라서 그 방향성이 틀려져요. 그래서 찍어서 올리라고 한 거예요. 기후 요인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희도 지역은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 많다.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 많다는 건 같은 땅덩어리인데 햇빛이 어디에 더 많이 들어오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 직각으로 햇빛이 막 내리쬐면 이 촘촘히 들어올 수 있으니까 뜨거워지는 거고, 비스듬히 빛이 들어오게 되면 한 면적에 들어오는 양이 적거든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 많으면 기온이 높고, 고緯도로 갈수록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 적어져서 기온이 낮다, 이런 얘기가 써 있어. 그게 이제 태양이 이렇게 비쳤을 때 여기는 직각으로 쭉 들어와서 부딪히니까 단위 면적당 많이 들어와. 그런데 극지방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나라가 구잖아, 그러니까 지구가 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곡선으로 휘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햇빛이 들어오더라도 이 담는 면적에 따라 들어오는 양이 달라요. 그래서 고緯도로 갈수록 일사 면적이 작아져서 기온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햇빛이 양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갈 만은 위도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육지와 바다의 비열차로 인해서 같은緯도의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게 나타난다라고 써 있어. 자, 일단 여기는 이름부터 좀 봐야 되는데, 육지와 바다래. 그리고 이 두 개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근데 이게 두 개의 차이가 왜 나타나게 되냐면, 육지랑 바다는요, 이 비열이라는 게 가열시켰을 때 드는 에너지의 양이에요.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육지는 땅이 되는 거고 바다는 물이 되게 되는데, 자, 두 개를 만약에 가열시켰을 때 어떤 게 더 빨리 뜨거워질까? 근데 여름철에 우리가 물놀이를 하러 가는 이유는 같은 햇빛이 내려쬐지만 물이 더 차갑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비열을 따졌을 때는 물이 더 비열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땅이 훨씬 더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고, 물이 천천히 뜨거워지고 빨리 뜨거워진다는 거죠. 아니, 뭔 소리야. 천천히 식고 천천히 뜨거워진다는 소리지. 그래서 우리 라면 끓일 때 냄비는 엄청 라면 얘기에 흥분해버렸어. 자, 그래서 라면물 끓일 때 이 냄비에 불을 켜고 막 끓이게 되면 냄비는 엄청 뜨거워졌는데 물은 아직 안 끓어서 이렇게 초조한 때 있잖아. 이 냄비는 뜨거운데 라면물이 안 올라오는. 그래서 그 차이를 비열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에 들어갈 말이 그래서 수륙분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과 육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라는 거지.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륙분포 따졌을 때 육지랑 가깝냐 바다랑 가깝냐 뭐 이렇게 따졌을 때 그 장호원 같은 경우는 육지가 훨씬 더 중심부에 있는 거지. 바다랑 멀고. 그럼 바다랑 가까워지면 우리처럼 육지 가운데에 있는 것보다는 더 천천히 뜨거워지고 더 천천히 식는다는 거죠. 그런 걸 지칭하는 게 수륙분포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같은 위도의 해안 지역의 내륙 지역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적게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써 있어. 그래서 연교차가 적게 나타나는 이유는 육지가 많은 곳은 육지의 비중이 큰 곳은 빨리 가열되고 빨리 식어버리니까 이 두 개의 간격 차이가 큰데 바다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 조금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조금 내려간다는 거지. 이 간격차가 적다는 거지. 그래서 가장 뜨거울 때와 추울 때, 뜨거울 때 추울 때 이 연교차가 작게 나타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연교차는 뭐 추가로 알아두면 좋지만 연교차는 이제 가장 더운 달에서 가장 추운 달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교차가 클수록 이 온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지. 그래서 장호는 육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연교차가 크다 작다?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평지보다 산지가 비그늘 사면보다 바람바지 사면이 강수량이 많다. 이거는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지보다 산지, 비그늘보다 바람바지 사면이라고 써 있는데 평지보다 산지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자, 강수량이 많으려면 산지가 더 많이 온다는 소리인데 그 이유가 이거야. 자, 평지가 있고 산지가 있어. 그래서 비구름이 생겼어. 얘가 이렇게 가. 근데 이 평지 부분에 이 비구름이 그냥 지나갈 수 있단 말이야. 부딪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다가 얘를 만나서 산지를 만나서 구름이 산을 타고 위로 올라가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원래 얘는 같은 수평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없는데 얘가 이 산을 만나면서 강제적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네. 그지? 그러면 얘가 올라가게 되면 아까 고도가 올라가면 기온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자, 고도가 올라가면 기온은 떨어진다 그랬어. 얘가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그 있던 수증기, 구름이나 이런 수증기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기온이 떨어지게 되니까 무거워지는 거야. 차가워지고 물방울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산지의 지형에 뭐를 뿌리게 된다? 비를 뿌리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평지보다는 산지 지형이 어떻다? 강수량이 더 많다. 평지보다 산지가 강수량이 더 많다. 이런 얘기가 써 있고요. 비그늘 사면보다 바람바지 사면이라고 써 있는데 얘는 또 무슨 얘기냐면 자, 얘가 이렇게 산을 만나서 쭉 가다가 결국은 막 비를 뿌리겠지. 비를 뿌리고 이 산을 넘어갔어. 자, 비름이가 뿌리면서 올라갔다가 다 뿌렸어.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이 산을 넘어가게 되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정상부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이 수증기의 양 자체가 어떻다? 훨씬 적어진다는 거지. 왜? 얘는 이미 뭐 50이라는 수증기를 갖고 있었어. 그래서 갖고 올라갔다 산을 만나서 위로 강지로 올라가게 되면서 기온이 떨어지니까 여기가 갖고 있던 수증기를 다 쏟아냈어. 그럼 결국은 산을 넘어가게 되면 얘는 수증기가 있어 없어? 수증기가 없는 바람의 형태로 이렇게 쭉 내려오겠죠. 그래서 지금 거기 스프린트에 써있는 바람바지 사면이 이쪽 사면을 지칭하는 거예요. 바람이 와서 부딪힌다. 그래서 여기가 바람바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오른쪽에 써있었던 비그늘 이 사면이 이쪽 면이 되는 거죠. 이 오른쪽에 있는 면이 비그늘 사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비그늘. 그늘졌다는 게 우리 그 여름철에 보면 이렇게 햇빛 안 지는 부분,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 지칭하는 거잖아. 그래서 뭐 바람바지, 바람의지라고 써 있는 데도 있는데 이거는 되게 옛날 표현이라 나올 줄 모르겠지만 바람바지, 바람의지라고 쓰고, 네 번째,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낮아진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건데 얘는 이제 해발 고도라고 쓰시면 돼요.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은 낮아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지 지형으로 올라갈수록 더 추워요. 그래서 산 같은 거 갈 때 이게 덥다고 올라가는 길에 옷을 풀어헤치면
풀어헤치고 정상을 딱 가게 되면 바람도 더 세고 기온이 낮기 때문에 그 땀이 금방 식어. 그래서 감기 걸리기 더 좋거든. 그래서 실제로 그 등산복들 보게 되면요. 등산복이 방풍, 이 불어오는 바람을 좀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해주는 이유가 그 산 지형이 바람이 세게 불고 기온이 더 낮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죠. 난류가 흐르는 해안 지역은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고 한류가 흐르는 지역은 뭐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다라고 써 있는데 얘는요 해류라고 하는데 이 바다의 흐름이란 뜻이야. 그래서 난류가 뜨거운 애고요. 한류가 차가운 애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애가 당연히 흐르니까 물이 뜨거우니까 그 주변 기온은 당연히 높겠지. 빨간색으로 해줄까? 기온이 당연히 높겠지. 그리고 기온이 높으니까 아까 적도지방도 마찬가지야. 뜨거우면 위로 올라간다 그랬어. 그래서 얘도 기온이 높으니까 강수량이 많아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반대로 한류가 흐르면 물 자체가 차가우니까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게 나타난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성질이 비슷한 거대한 공기 덩어리로 한 지역의 날씨와 기후 영향을 영향을 많이 미친다. 얘는 기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 덩어리라는 말이 그 덩어리, 기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근데 시베리아가 추운 공기 덩어리란 말이야. 그 시베리아 대륙, 뭐 그 커스키 뛰어노는 곳, 추운 지역에서 그 공기들이 몰려오게 되면 우리나라 지역은 어떻게 돼? 춥고 건조해지는 거지. 그래서 날씨와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 이걸 기단이라고 하고요. 자, 마지막은요. 기온의 차이가 큰 기단 사이에서 발생한대. 그리고 전선대를 따라서 나타나게 된다. 이거는 전선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거는 자 성질이 비슷한 거대한 공기덩어리들이래. 근데 얘랑 얘 사이에서 발달한대. 차가운 공기덩어리랑 뜨거운 공기덩어리랑 두 개가 부딪혔어. 그럼 얘네들이 딱 부딪혔을 때 사이좋게 둘이서 딱 흡수되는 게 아니라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둘이 부딪히는 이 경계선이 생긴다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전선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전쟁 났을 때 뭐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이 전투를 해서 부딪혔을 때 생기는 그 섞이지 않는 그 선이라는 것처럼 얘네도 기단들끼리 부딪혔을 때 그 선에서 섞이지 않고 만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전선들을 따라서 일반적으로 강수가 발생한다라고 써 있는데 이 강수가 나타나는 이유는요. 우리 여름철에 그 컵에 물 받아놓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더워서 차가운 물을 받아놨어. 그러면 그 컵 주변에 뭐 생기니? 컵은 차갑고 주변은 뜨겁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성질이 지금 다르지. 차갑고 뜨겁고. 그리고 그 사이에 물방울이 맺히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전선에는 강수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라는 얘기를 쓰게 됩니다. 자, 특징 보니까 위도, 수륙분포, 지형, 해발고도, 체류 등은 거의 변하지 않는 요인이라고 써 있고 안 변한다. 그러니까 늘 일정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고 전선 기단은 수시로 변하는 요인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시로 변한다는 얘기가 실제 요 얘기야. 동기후 요인, 움직이는 기후 요인은 뭐냐라는 거지. 그래서 뭐 찾아 써보라고 했는데 답은 정해져 있죠. 여러분들이 위에서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이 조금 많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후 요소는 그러니까 기후와 기상으로 구분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부분은 자, 기후는 장시간에 걸쳐 매년 되풀이되는 대기 현상의 종합적인 평균 상태, 기상은 일어나는 날씨를 의미하게 되는데 기간이 짧은 걸 지칭하게 된다라는 거고 기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기온, 강수, 바람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습도를 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후 요인은 위도, 수력분포, 지형, 해발고도, 해류, 기단, 전선이 있는데 위도는 햇빛의 에너지가 얼만큼 들어오냐, 많이 들어오면 뜨겁고 조금 들어오면 차갑다. 그 다음에 수력분포는 육지가 어디에 있고 바다가 어디에 있고 어떤 거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내륙지역, 해안지역이 내륙지역보다 연교차가 작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 비열 때문에 가열하는 에너지가 물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나타난다라는 거고 지형은 아까 말했듯이 평지보다 산지가 비가 더 많이 오고 비그는 사면보다 바람맞이 부딪히는 부분이 강수량이 많다.
해박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 해류는 난류가 흐르면 기온이 높기 때문에 강수량도 많고 한류가 흐르면 기온이 낮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다. 기단은 공기 덩어리고 이 공기 덩어리가 지나갔을 때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전선은 이 공기 덩어리와 공기 덩어리가 부딪혔을 때 만나는 경계선인데 이 경계선에서는 강수가 내린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또 구분하게 되면 거의 변하지 않는 기후와 수시로 변하는 기후가 있는데 이거를 동기후 요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밑에 거 보고 뒤에 페이지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